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혹시 이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 성소수자이며 9년간 만난 애인이 있고 현재 회사에서 오퍼레이션 쪽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성, 평등, 포용이라는 북미에서는 굉장히 큰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북미에서는 Diversity, Equity, Inclusion 이라는 무브먼트가 시작됐는지 꽤 됐는데요. 이 무브먼트를 말하는 이름의 베리에이션을 보자면 Diversity and Inclusion 혹은 Diversity, Equity, Inclusion, Belonging 혹은 Diversity, Inclusion, Belonging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있고요. 어디에 중점이 있냐의 세세한 차이일 뿐 사실은 같은 무브먼트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서도 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Belonging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Diversity. Diversit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북미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북미를 컨티넨트로 보자면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당연한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자면 아주 오래전부터 억압을 받던 그룹의 사람들이 평등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목소리를 더 높이는지 몰랐을 뿐 사실 이 무브먼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대가 변하고 소셜미디어가 활성화가 되면서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는 그룹들, 즉 인종이 다르거나 이민자이거나 LGBTQ 커뮤니티에 있거나 남녀 차별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 등등 해서 모두가 결국은 말하는 평등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컬렉티브한 무브먼트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도 한 그룹이 탄압을 받으면 다른 한 그룹이 평등해지는 일은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회가 진정한 평등을 찾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든 다 같이 평등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는 북미에서 에이지안으로서 다른 인종을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또 자신이 차별을 당하는 것에 반박할 수 없는 포지션에 자기를 놓게 되는 것이고요. 레즈비언이거나 게이로서 트랜스젠더를 차별을 한다면 자신의 평등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류의 인권운동이 여기저기에 퍼져가고 있는 북미 사회에선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단어는 조금씩 달라져도 diversity, 이 한 단어는 항상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등. 평등은 equality가 아닌 equity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이미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차별받는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죠. 그건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게을러서 그래. 분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깊게 뿌리 잡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보고 배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그 영향을 개인적으로 떨구기엔 너무 큰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부양할 가족이 많다면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 역시 큰 짐이겠죠. 이것은 LGBTQ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평생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성소수자인 것에 대해 이해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영향을 떨구기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즉, 에퀴리라는 것은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천천히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inclusion은 말 그대로 모두를 포용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belonging은 한 발 앞서 포용한 사람들 역시 그 사회의 일부라고 느끼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도 무엇을 원하는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무브먼트가 커지면서 가장 흔히 들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도대체 얼마나 더 양보하라는 거야? 이것은 너무 방대한 주제라 여기서 다 풀어낼 순 없지만 아주 흔한 남녀 평등을 예로 들자면 여성의 위치가 평등한 곳에 도달하면 이것은 남성에게도 굉장히 편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남자가 왜 이것도 못 들어? 남자가 왜 울어? 라는 표현은 진정한 평등한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무브먼트는 차별받는 사람보다 더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엘라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줄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방법입니다. 사실 북미에서도 큰 기업들이 서로 앞다퉈 이 무브먼트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 이민자나 LGBTQ 커뮤니티에서 보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수익이나 사람을 고용할 때 큰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대가 성소수자라면 오늘부터 할 일은 소비를 할 때 더 깐깐해지는 것이고 또한 투표 참여를 놓치지 않는 것이며 그대가 엘라이라면 차별받는 사람이 그룹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힘겹게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먼저 목소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디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모두 개개인으로서의 할 일은 다 같이 서로 이해하려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성, 평등, 포용은 어떤가요? 오늘 여기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